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동래입니다. 예. 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시고. 반갑습니다. 예. 예.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의원님께서는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예. 연구원장이 대선 때 보면은 이게 조사를 꾸준하게 이렇게 쭉 해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 이제 언론 보도된 것만 보면은 설 직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전화 면접에서는 앞섰어요. 예. 그런데 설 이후에 윤 후보가 좀 이렇게 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좀 앞서고 있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 보신 대로 예.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설 이후에 지금 여론을 보면은 지금 10개 중에 8개 정도는 그러니까 보통 ARS 조사는 우리한테 조금 불리했고 그렇죠. 전화조사는 우리한테 조금 좀 유리하게 이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ARS가 전화조사가 10개 중에 8개 정도가 우리가 좀 좀 낮게 나오고 저기 윤석열 후보도 높게 나오고 있어서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하여튼 초박빙의 접전이죠. 예? 접전 이제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추격자 입장에 있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설 연휴 지나서 이제 TV 토론 했지 않습니까? 예. TV 토론 끝난 다음에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고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80%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본다면 다른 변수가 없다 그런다면 지금 초박빙의 지금 상황이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진짜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죠. 예. 남은 지금 변수가 남아 있다 그런다면 단일화 변수가 있는 거죠. 이제 판세도 중요하지만 또 구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구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람이지만 지금 바람이 없다 그런다면 이 구도 변화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결국 이제 뭐 다른 후보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게 남아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게 최대 좀 선거 막판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철수 단일화는 이 지금까지는 주로 이 야권 단일화. 예.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측면만 봤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야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여당 야당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제 야당이니까 단일화할 수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이제 보통들은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상은 단일화라는 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닥치고 단일화, 묻지마 단일화라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적 있는 단일화는 손 들고 후보 양보하면 거기에 상응한 우리가 대우해주겠다. 그럼 그냥 무장해제하고 물 끓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지금 후보를. 그러니까 저런 정도라면은 저거는 뭐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저건 쉽지 않은 전 구도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저는 이거는 아까 말하는 안철수가 말하는 이거는 의미 있는 단일화. 그러니까 목적 있는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본다. 왜?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뿌리가 민주당 대표, 뿌리가 민주당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 다 백도 없고 세력도 없는 그런 기성 정치인이 아니죠. 기성 정치인이 아닌 비주류죠. 비주류 정치인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동질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정치의 지향점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재명 후보와 지금 정치적인 지향이 뭐 비슷한 거죠. 또 문제의식도 같다고 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지금 뭐 진영의 정치, 패권 정치, 양당 기득권 정치 이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독주하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도
이제 저 같은 유사한 면이 있고. 두고 보기 그런.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네. 두 사람은 이유 있는 목적 있는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단일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미래 세력 연대하는 단일화, 반기득권 단일화, 새로운 개혁을 하는 단일화 이런 측면에서의 그 단일화 국민이 바라는 단일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보다는 확실하게 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가 목적 있는 단일화, 의미 있는 단일화, 국민을 위한 단일화가 될 거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아마 뭐 주변에서 여건 조성을 하고 있지만 뭐 결국에는 결단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들의 결단, 그거는 뭐 갑자기 오는 거지 뭐 이렇게 뭐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말하면 2012년 그 문재인 대통령의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 사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철수란 말도 생기고 했는데 그때 트라우마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그러게요. 이제 그때는 그냥 본인이 하다가 더 지도 높았는데, 약간 저 티격태격하니까 아니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고서는 그냥 중도 사퇴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좀 정치 세계의 비정함, 예? 그러니까 뭐 후한무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정치 세계 그런 아주 눈뜨고 코베가는 이런 비정하고 처절한 이런 정치 세계에 대한 그런 준비나 인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본인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요번에 그렇게 안 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처럼.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번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의미 있는 단일화, 지금 공동정부, 통합정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제 바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재명 후보가 40%의 고지를 못 넘는 이유도 결국은 중도표를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에 따라서 40% 지지를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도 지지층, 그 부동층의 지금 층이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마음을 못 드는 망설이는 이유가 결국에는 저 사람이 뭔가를 해낼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해결을 하겠는데 저 혹시 또 지금처럼 또 독주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중도표를 가져오려면 독주하지 않는다라는 인식과 이거를 확실히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합정부, 이 단일화하는 거는 그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는 거고요. 예. 당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당선을 위해서 꼭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자필승론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종의 안철수 후보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중도표를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넘어가지 못하게 블로킹하는 벽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만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인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만나본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관계자들 들어보면은 바깥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자필승론을 속으로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사자필승 사자 구도로 가면은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지금 공식적인 게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말을 못할 따름이지. 이 당원들도 이 단일화로 이렇게 이 단결해서 우리가 이 좀 넉넉한 정권교체를 하자. 이건 뭐 박수 쏟아져요. 그래야 하면. 근데 이제 지금 지도부에서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단의 문제겠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 완전히 그냥 안철수 후보 죽이는 발언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내부에서는 그래도
안심하게 이기려면 단일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건데 솔직히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 시작하고 지금까지 내내 뭐 부침이 있었지만 주장했던 게 새 정치를 해서 세상 바꾸겠다는 얘기를 뭐 자나깨나 했는데 그럼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겠다. 그리고 과거를 회귀하겠다. 예? 그리고 주술의 정치, 예? 무속의 정치를 하겠다. 예? 왕자 모이고 이런 정치를 가겠다는데 과학기술 시대를 대표할 만한 안철수 후보가 거기랑 단일화한다. 그렇다면 진짜 그거야말로 목적의 단일화가 아니고 그거는 수단의 단일화겠죠. 그러니까 진짜 권력 나눠먹기 야합의 단일화가 될 텐데 난 적어도 아무리 권력 야합을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장님은 아마 윤하고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예,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거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걸 좀 하나 더 들어가 보면은 통합정부를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뭐 윤석열도 이야기하고 뭐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 그럼 지금 원장님과 민주당이 생각한 통합정부는 어떤 이 모습입니까? 지금 이제 통합정부라는 게 지금 여야 공히 얘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다 이렇게 이제 거론하고 띄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통합정부라는 게 국민의 요구고 시대적인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잘한 것도 있고 또 정치적인 개혁에 의해서 또 제대로 또 안 된 부분도 있긴 여러 가지 공과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정치가 대결의 정치 그것도 그냥의 대결의 정치가 아니고 양당 적대적 공생의 대결의 정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고 뭐고 다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정치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는 좀 더디게 가더라도 좀 더디게 가더라도 좀 통합의 정치, 좀 같이 가는 정치 좀 해라 하는 게 국민의 뜻인 거고요. 국민의 명령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더 이제 좀 부상이 되고 여야가 거론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가 대결의 정치, 적대적 공생의 대결의 정치, 이 양당 기득권 정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공동정부 이런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국민이 원하는 거고 그거야만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G5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그게 대전환의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정치를 말씀하시는데 정치 교체란 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 통합정부는 사실상 이 말하자면 지금 기존의 적대적 공생, 대결의 정치, 양당 기득권 정치했던 그 정치를 교체하는 그런 통합의 정부가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당으로 보면 양당 기득권 정치고 그리고 정치 형태를 보면 패권 정치죠. 예. 진영의 정치죠. 예. 예? 기득권 정치고. 그러니까 소수당은 지금 사실상 당선될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구조는 깨이죠. 그러려면 깨려면 어떻게 합니까? 중대선거 구조로 선거 구조가 바뀌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노력하면 국민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양당이 대변을 일부는 모르지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정의당도 또 다른 당도 봉사하고 노력하면 당선될 수 있는 구조, 정치 구조가 되죠. 양당만 이게 돌아가면서 권력 행사를 하는 이런 정치 구조는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 교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정치 개혁도 좀 내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 개혁도 대선에서 좀 내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희는 공약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약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공약에는 포함됐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선거라는 게 양당에 지금 이렇게 이제 대립각 속에서 서로 이제 공약도 이게 치고받고 내놓는 건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지금 개헌론 같은 것도 아직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개헌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는 정치 형태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분권형 권력 형태로 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촛불 혁명이 왜 있었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지금 대선 과정에서 잘 논의가 안 되는 것도 뭐 공약은 있지만 후보들 간에 지금 그거를 대립적인 시각에서 공약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어젠가 그 이재명 후보께서 이 안철수와의 어떤 이 단일화 서로 이 논의 속에서 내각제 개헌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내각제 개헌은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북근행 대통령이고 아마 4년 중임제를 네. 그 후보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각제 개헌을 안철수 쪽에 제안했다?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거는.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제안은 그 안철수한테 더 큰 떡을 주기 위해서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뭐 시간의 정치는 하지 않겠죠. 예. 뭐 내각제 개헌 그런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적이 없고요. 예, 내가 뭐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거는 뭐 개헌을 얘기하고 기본권 보장, 기본권 강화하는 내용, 지방분권 강화하는 이런 개헌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초단위,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정당공천 폐지하자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위성정당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 위성정당 이제 이런 게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제 중대선거구제 개헌 이런 이제 입법 이런 거는 이제 거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중대선거구제가 이렇게 거대 적대적 공생을 했던 야당 두 당으로서는 소선거구제가 좋잖아요. 예? 소선거구제가 좋잖아요. 예. 이게. 근데 중대선거구제야말로 개혁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예.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예, 예. 그대 양당이. 예. 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아도 난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만 양당만 존재하는 적대적 공생의 이 대결주의 정치 구도 하에서는 정치 발전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양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누군가는 좀 앞장서서 저라도 난 깃발을 들고라서라도 중대선거구제로 가서 누구든지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국회로 들어올수록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자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싸이 이재명이 존재하고 있다. 네. 지금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친문이다. 네. 이 친문 흔히 말해서 강경파가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 지지로 흔쾌히 안 돌아섰다. 네. 이걸 우리가 여러 조사에서도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도 문재인 후계자는 아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한때 송영길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이 너무 높으니까 이재명 정부로 바뀌는 것도 정권교체다 이런 말도 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정권교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바뀌는 게 정권교체라고 얘기하는 건 기계적인 해석 아닙니까? 네. 정권교체라는 거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 될 때 그것도 정권교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인물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면 그건 정권교체로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선되는 게 진정한 정권교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기득권의 이건 연장이 아니죠. 기득권의 대안 세력이죠. 기득권의 개혁 세력이죠. 그렇다면은 그거야말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고 실력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정성 있는 정권 교체지. 그냥 기계적으로 정부 여당이 바뀌는 것만 정권 교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게 국민의 힘으로만 되는 게 정권 교체입니까? 정의당도 될 수 있고 국민의당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의 새로운 정치의 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그거 정치 교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그 정치 교체라는 것이 진정한 정치 교체다는 이재명 후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윤석열 후보를 정치 교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는 그러면 우리가 검찰 고각으로 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자는 게 정권 교체다? 그 새로운 정치판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술의 정치, 예? 무속의 정치로 가는 게 정권 교체다? 난 그것도 새로운 정치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조선으로 돌아가는 정치인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그거를 정권 교체라고 보냐.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본인 윤석열 후보를 보고 찍는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그냥 바꿔봤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나왔죠. 윤석열 후보를 보고서 찍는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아, 지지 중에서? 그럼요. 딴 사람은 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찍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정권 교체하면 허상밖에 없는 정권 교체죠. 혹시 그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보고 지지한다 몇 프로 나온가? 제가 뭐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후보를 보고 찍는다는 사람은 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38% 이렇게 됩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이 양적대 공성의 기득권 정당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그게 아쉬운데요. 문재인 대통령 때 2017년 대선 때 그 후보들의 공약이 99.9%가 거의 같았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하시고 경제부총리는 유승민 후보가 하고 과학부총리는 안철수 후보가 하고 심장영 후보가 노동부 장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각 분야의 공약을 했다고 그런다면 난 공약 거의 태반은 다 우리가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난 지금도 그렇게 이제 통합의 정치로 나는 섀도우 캐비넷으로서 노동당의 우리 장모 의원 같은 이런 사람도 무슨 여성 가족 장관 이렇게 한다고 얘기만 된다면 그게 통합의 정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독주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난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나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해서 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독주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랑도 단일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거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결단에 의한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자기네 편만 갖고 국정 운영이 아니고 다른 목소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같이 모아서 국정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통합정부라는 게 여야를 가리지 않네요. 예? 국민 통합적인 성격의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정부라는 게. 공동정부, 통합정부라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는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다 쓰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독주하지 않는 일반 독주하지 않는 정치를 원한다고 쓴다면 그게 또 시대적인 정신이고 그런다면 저는 어느 당이든 간에 좀 능력 있는 사람 써야 된다고 난 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통합정부가 필요하고
원장님을 미래 단일화라고 표현했던데 반기득권 단일화. 예, 미래진영 연대, 예, 반기득권 연대, 개혁세력 연대, 예, 이렇게 간다고 그런다면 우리 공통적인 정치 지향하는 가치가 같고 문제의식도 같기 때문에 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 고민이 그게 방향대로 되면 좋은데 만약에 윤과 안이 단일화했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필요한데 그게 통합정부입니까? 그때도 통합정부 기능할 수 있을까요? 단일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걸로. 단일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쪽 윤과 안이 단일화했을 때. 뭐 그런 가정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폭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망.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왜냐면 그건 그야말로 수단의 단일화거든요. 안철수 후보 말대로 목적의 단일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권력 나눠먹기 야합의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하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